자두, 매실, 체리 이런 과일 나무 키우기 위해서는 이번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바닥 농장에서 영상을 올리면 가끔 이러한 댓글이 올라옵니다. 그냥 어떻게 처리하라 하면 될 것을 뭔 긴 얘기가 필요한가 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이 얘기 저 얘기는 쓸데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상황이 바뀌면 소용없는 말이고 오히려 더 방식이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절약이라는 덕목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치이지만 이것도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도 상황이 다르면 반대로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배우든 원리라 이치의 바탕을 두고 익혀야 응용력도 높아집니다. 하나를 배우면 예를 안다는 그 말이 그 하나에 해당하는 이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일나무 재배를 하려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 상식이 있습니다. 나무는 이처럼 과일을 달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라려고 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다는 것은 농부가 생식생장을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무 스스로는 오직 기회만 생기면 자라려고 합니다. 과수 재배의 핵심은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 과수원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텃밭에 심은 이런 과수, 이 원리 소홀히하여 정작 과일보다 나무만 키운 곳이 많습니다. 과수는 대체로 작년에 나온 신초 또는 올려온 신초에 바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립니다. 자두는 이러한 묵은 가지에 이처럼 생선가지처럼 돋은 작은 가지에 조롱조롱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립니다. 이러한 결과지 모양이나 열리는 이치 그리고 이 결과지가 변하는 모습은 자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매실, 살구, 체리까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도예로 하려면 다음과 같죠. 원래 신초가 왼쪽처럼 올라오면 처음은 잎눈이 나옵니다. 그 다음 해는 그 잎눈이 있던 자리에 꽃눈이 옵니다. 봄이 되면 이렇게 가시처럼 생긴 이쑤시개처럼 생긴 이 작은 가지에 꽃망울이 조롱조롱 맺힙니다. 이걸 꽃무지, 꽃묶음, 한자로 화속이라고 합니다. 과수나 품종에 따라 모양을 살짝 다릅니다만 이걸 확대하면 한 곳에 이렇게 많은 꽃눈이 맺혀 있고 꽃이 피고는 잎이 나옵니다. 어떤 곳은 꽃은 피는데 열매까지 열리는데 잎이 나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성냥개비, 이쑤시개 같은 가지에 한 개에서 세 개씩 수정되어 결실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 가시 같은 가지에 잎이 나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열매는 잎이 없으므로 당연히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가시 같은 결과지는 잎이 없으므로 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결국 고사합니다. 이걸 우리는 결과지가 털린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맨 오른쪽처럼 수많은 생선가시가 단 몇 개만 살아남고 지금까지 말한 결과지군은 위로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도 자두는 달리니 큰 의뢰가 없을 것 같지만 자꾸 결과지군이 위로 올라가면 큰 문제가 생기죠. 이런 현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그러한 자연 현상이 생기는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서 언급한 나무는 기회만 있으면 자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알면 이런 현상을 전부 막을 수는 없더라도 얼마든지 늦출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하단의 결과지가 털리든지 말든지 그대로 두어도 상단에 다시 결과지가 형성된다고 하니 그걸 따먹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단에는 결과지가 털리고 자꾸 상단으로 올라가니 관리도 어렵고 수확량도 줄어들고 한마디로 과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키우는 격입니다. 이런 현상을 알고 그 문제점을 알고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원리에 맞춰 꽃눈 털림, 결과지 털림을 효과적으로 막고 과수 관리도 쉽고 수확량도 많고 나무를 젊은 나이로 유지하는 방법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자두 유목은 포모사 품종인데 하단 부분은 작년에 나온 신초를 올해는 여기에 꽃눈이 본격적으로 와서 결과지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드문드문 자두가 열릴 것입니다. 이 상단 부분은 올해 나온 신초입니다. 올해가 가면 여기도 꽃눈이 형성되어 결과지군을 아래처럼 형성하겠죠. 지팡이 같은 긴 가지에 이러한 결과지가 사이좋게 나란히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가만두어도 계속 이렇게 사이좋게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경쟁하지 않는 생물은 없습니다. 동일한 한 가지에 난 이들도 서로 경쟁합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는 놈은 정해져 있죠. 이처럼 가지 등 위에서 곧게 위로 직립하여 자라는 놈, 이런 현상을 직립우세라고 하죠. 이 외에도 가지 윗부분, 즉 상부에 붙어있는 놈들도 다른 놈들보다 잘 자랍니다. 이걸 정부우세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런 놈이 먼저 튑니다. 그대로 두면 나무는 잘 자라고 있는 놈에게 양분을 몰아줍니다. 바로 자라기만 하려는 제일 본능이 발현된 거죠. 반면에 다른 결과지는 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탈락하는 거죠. 이럴 때는 여러 결과지 중 튀는 놈을 자란 위순적심, 즉 순짓기를 하여 혼자 별나게 큰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간단한 것을 왜 그렇게 설명이 길었냐? 무조건 순만 집는다고 해결되지는 않고 어떤 경우는 순만 집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지가 붙어있는 가지를 결과모지라고 하는데 결과모지 사이에 공간이 많아 거기에도 가지를 내었으면 하면 측지 중 필요한 징초는 길게 뻗어 거기에도 결과지, 결과모지를 만들어 갑니다. 이 화속 모양의 단과지에 새싹이 한 번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한 해만 하더라도 시시때때로 올라오고 또 내년에도 올라옵니다. 여기는 지난번 잘랐던 자리인데 또 새싹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조금 뒤에 적심을 해도 되고 지금 적심을 해도 되고 여하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죠. 지난번 잘랐던 자리에 한두 마디 더 두고 자랍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지는 조금씩 길어지게 되겠죠. 더구나 열매가 달려 이를 굵게 해야 할 가지는 잎을 더 두어야 광합성 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겠죠. 그랬다가 겨울 전쟁 때 눈을 보고 단축합니다. 그렇지 않고 잘랐던 자리 그대로 싹둑 잘라도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결과지는 작년부터 적심해온 자리인데 올해는 그 기저 부분과 측면에 새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기저와 측면에서 나오지 않고 끝부분에서 이양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어디에도 새싹이 나오지 않으면 죽은 가지가 됩니다. 잎이 나오지 않으면 양분이 오가지 않습니다. 기저 부분이나 옆에서도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끝에라도 나오도록 하기 위해 한두 마디 두고 자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과지가 전혀 틀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벌써 이렇게 틀렸네요.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지만 틀린 곳이 더 많으면 결과지는 자꾸 위로 올라간다고 봐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다음에 가시 같은 결과지가 기저 부분이나 옆 또는 끝에 잎눈이 터져야 하는데 꽃만 피고 열매만 열리고 잎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지는 고사하는 거죠. 이보다 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결과지군이 햇빛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짙은 그늘이 지면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것들 말고도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체리나무를 보며 진행하겠습니다. 체리나무도 결과지 털림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5월 초 가지 끝 새순이 나올 때 그 새순 방법입니다. 보통은 자두나 체리, 살구, 매실, 정부 우세성이 발현되어 주로 3개의 신초가 마치 달발처럼 나올 겁니다. 새로 나온 이 신초들을 그대로 두면 아래의 결과지들이 털릴 수 있습니다. 왜냐? 나무는 기회만 있으면 자라려고 한다고 했죠. 주인이 방치하면 옳다구나, 기회이다 하고 하단의 결과지를 털어버리고 위 3개의 신초에게 양분을 집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다고 3개의 가지를 모두 적심할 수는 없고 막을 순, 살릴 순을 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상황에 따라 다르죠. 우리는 KGB 수영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여러 개의 가지를 내어 빙 둘러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위에 새로운 가지 수를 더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연장할 가지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적심을 합니다. 이 적심을 하는 것도 농장마다 다릅니다. 어떤 농장에서는 한 뼘 정도 남겨 거기에도 열매가 달리도록 남겨두지만 우리는 다른 화속상 결과지처럼 짧게 남깁니다. 남길 가지를 정할 때도 나무의 세력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력이 너무 좋으면 영양 생장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가급적 힘이 약한 가지를 남겨서 연장지로 삼습니다. 그 반대이면 맨위 꼭대기 강한 순을 남겨야 하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리 결정해야 하니 이치를 바탕에 두어야겠죠.
만일 위로 갈수록 공간이 넓어지니 한 가지보다 두 가지를 남겨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하단의 결과지가 틀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과수는 처음부터 여러 개의 가지를 두어 키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건 자두나무 Y자형으로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초에 주지를 여러 두니 위에서 여러 순을 남길 필요가 없으니 꽃눈 날리는 데는 유리하죠. 손바닥 농장도 처음에는 멋모르고 자두 심고 매실 심었지만 이런 현상을 찾아내고는 여기처럼 하단부터 여러 가지를 이어 상단은 가지수를 가급적 늘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두, 매실, 살구, 체리 이러한 것들의 유목기와 청년기 하단 가지의 화속이 틀리지 않을 방법을 주로 신초, 순짓기로 한정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자라는 걸 멈출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화속을 틀리지 않도록 틈나는 대로 열심히 순짓기를 해도 하단은 언젠가는 틀리고 결과지구는 위로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최대로 늦추는 게 좋겠죠. 그러나 전혀 무방비로 둔다면 결과지구는 쏘살같이 위로 올라가고 하단은 빈 가지만 남습니다. 수확량도 차이가 많고 결과지가 올라가니 그만큼 관리도 어렵겠죠.